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신기하게도 제 인생은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60살쯤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고,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제 인생도 60이 넘어서야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 제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빛나는 성공이 다가오기 전 저는 처절한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에게 시련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고요. 저도 제 딸이 부디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겠거니, 다 비슷비슷하게 늙어가겠거니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왔네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키우며 가정주부인 엄마로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학원 하나 더 보내주려고 부업까지 해가며 키웠네요. 아이 둘 다 키우고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다 싶었을 때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하던 조그만 사업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돼 위태로워졌어요. 저에게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접을 수밖에 없었고 집까지 팔아야 했네요. 아이 둘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는 곧바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여유를 좀 느끼려나 싶었는데 택도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치매인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나이대 어르신보다 훨씬 건강하셨던 편이라 갑작스러운 병간호는 저에게도 많은 변화를 안겨줬어요. 시골 생활은 처음이라 불편한 것도 많고 시골에서 술만 마시며 빈둥대는 남편이 많이 미웠지만 저에겐 친정 엄마와 다름없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저의 의무라 생각하고 참았죠. 남편이 항상 저를 속상하게 할 때마다 시어머니를 보며 참곤 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순박하고 수더분하신데 남편만큼은 엄하게 대하셨고 며느리인 저에겐 온화한 편이셨어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남의 자식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신념이셨기 때문에 저를 항상 손님처럼 대해주셨고 저는 그 모습에 감동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닭을 잡아 백숙을 해서 큰 닭다리를 저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밥을 먹을 때 가장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저에게 선뜻 주시던 분이셨고 비싼 과일을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제가 방문하면 그제야 깎아서 내어주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땐 제가 선뜻 돌봐드리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결심을 후회할 때가 정말 많았죠. 평소에는 우리 예쁜 며느리밖에 없다는 말을 달고 사시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며 나가라고 하실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고 합병증까지 오는 바람에 어머님은 점점 말라가셨어요. 그래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귀한 며느리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네. 그렇게 미안하시면 얼른 나으셔서 저랑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살면 뭐해? 뭐 하긴요. 손주 시집장가 가는 거 보셔야죠. 걔네가 벌써 그렇게 컸어? 그럼요. 자주 보러 왔잖아요. 요즘 취업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와 많은 추억을 쌓았네요. 함께 목욕탕도 가고 풍경 좋은 곳도 모시고 다니며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양조장은 어쩌지? 하시며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술 담그는 일을 하며 사셨어요. 전통주를 잘 담그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자부심이었죠.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어머님은 정리하지 못한 양조장이 걱정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잘 이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예전에 어머님이 저 술 담그는 법도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이어서 해줄 사람은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알지? 양조장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며느리를 오랫동안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셨는지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지듯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친척분들이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땅이었는데 그게 값어치가 꽤 오른 상태였더라고요. 그 땅의 주인은 자연스레 남편이 됐고 저희는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현존 가치가 20억 정도가 된다는 말에 남편은 바로 땅을 처분하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못 보던 스포츠카를 끌고 오더니 자식들까지 불러 모아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멋지게 살기로 했어.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도 미용실을 다녀왔는지 파마를 한 상태였고 옷도 요란스럽게 입고 왔더라고요. 이 인간이 늦바람이 들었나 싶어 한숨부터 나왔죠. 뭐 얼마나 멋지게 살려고 연락도 없이 돌아다니셨어?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 가는 거지. 당신도 이제 돌볼 사람 없잖아. 마음대로 살아. 대체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끌고 온 차는 또 뭐고? 연락은 또 왜 안 받아? 이젠 속박받지 않기로 했어. 평생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만 하고 살았어.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해. 뭔 소리야? 아들이랑 딸까지 불러 모은 건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나는 이제 모든 임무와 의무를 내려놓기로 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이 말이야. 뭐? 누굴 위해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뭘 요구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바쁜 애들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이야? 자, 내가 할 말은 여기서 끝. 다들 할 말 없으면 해산하자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선언에 저와 아이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을 내뱉고 또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제야 남편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20억 유산 상속을 받으니 이제 그 돈으로 실컷 즐기며 살고 싶었겠죠. 처자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나 봅니다. 원래도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말썽은 부리지 않아서 여태껏 같이 살아온 건데 나이 60에 갑자기 지멋대로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며칠 후 다시 짐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붙들고 물어봤죠. 대체 왜 이래?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았어? 어떻게 온 가족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 내가 뭘? 애들도 다 성인이고 알 만큼 아는 나이인데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해? 당신이야말로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60이나 먹은 양반이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모든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겠다고?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애들이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 혼자만 즐기고 살면 다야? 아이, 그럼 당신도 집 나가면 되잖아. 나만 이렇게 살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 당신도 마음대로 살아. 우리 이제 서로 각자 인생 살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여태껏 자식도 키우고 어머님도 모시고 살았잖아. 그런 나를 버리고 대체 어딜 가려고? 아이, 새 마누라 찾으러 가야지. 뭐? 새 마누라? 이 정도면 당신도 여태껏 호강하며 살았잖아. 여기서 뭘 더 바래? 호강? 당신 입으로 호강이라고 그랬어? 평생 무슨 사업한다고 집안에 제대로 돈도 갖다 준 적 없으면서 나한테 호강을 시켜줬다고? 아이, 어쨌든 편하게 살았잖아. 아이, 매일 방구석에서 빈둥대며 돈 쓰기만 했잖아. 그게 호강이지. 이젠 당신도 일이라는 걸 좀 해봐. 아이, 설마 평생을 나한테 빌붙으려고 그랬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입히고 먹이는 게 일이 아니면 뭐야? 심지어 당신 어머니도 내가 돌봤어. 그딴 말로 날 붙잡아둘 생각이라면 포기해. 나더러 죄책감이라도 가지라고. 사랑도 애정도 없는 당신이랑 억지로 붙어 사는 게 더 이상 무슨 의미야? 당신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당신 여자 있구나. 아니? 딱 보니까 있구만 뭘. 누구야? 누구랑 붙어 먹은 건데? 아이, 지겨워 죽겠네 진짜. 아이,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면서 살 건데? 자식도 다 키웠으니 이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잖아. 아이, 당신은 뭐 인생 목표나 삶의 낙 이런 거 없어? 없으면 이제라도 만들어. 우리 둘 다 제2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자식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솔직히 당신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잖아. 그냥 같이 살던 정이 있으니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럴 바에는 그냥 서로 행복한 삶 찾아가라고 응원해주는 게 훨씬 낫지.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당신이랑 같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지겹고 답답하다고. 나는 멋지게 새 인생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삶 살도록 해. 이제 우리 부부의 연은 여기서 끝이야. 이상한 늦바람이 든 남편은 결국 처자식 다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서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저렇게 도발하는 거겠지 싶었는데 나중엔 정말로 이혼 서류까지 내밀더라고요. 앞으로 자식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식들보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하대요. 아이, 자식놈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 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졸지에 나이 60이 다 돼서 남편과 갈라서게 됐네요. 저도 적지 않게 충격받았지만 가장 상처를 받았던 건 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제 딸은 울면서 아빠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나 몰라라 도망가는 아빠, 나도 필요 없어. 앞으로 아빠한테 연락 와도 나한텐 절대로 하지 마. 나는 이제 아빠라는 존재 잊고 살 거니까. 그리고 엄마도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 남자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살면 되잖아. 엄마라고 뭐 희생만 하면서 살 필요 있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동반자니까 당연히 남편이 제 인생의 끝자락에도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자마자 제 인생은 갈 길을 잃게 되더라고요. 아들, 딸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수시로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고 저는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로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을 통해 남편이 현재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합쳐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네요. 사정사정해서 그 주소를 물어 찾아가니 정말로 남편이 떡하니 새신랑이 돼 살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네요. 결국엔 여자였어? 당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게 젊은 여자랑 사는 거였냐고? 갈라선 마당에 왜 뒤늦게 와서 행패야? 이 천박하긴. 뭐? 천박해? 천박한 건 당신이야. 혼자 무슨 자유를 찾아가겠다니 어쩌니 하면서 놔달라고 하더니 결국엔 새 살림 차리고 싶었던 거잖아. 그럴 거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새 여자 생겼으니 그 여자랑 살 테니 놓아달라고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당신 딸이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자긴 절대로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대. 어차피 남편이랑 평생을 약속해도 갈라서는 게 부부인데 뭘 믿고 결혼하겠냐면서 자긴 평생 혼자 살겠대. 뭐 느끼는 거 없어? 이 딸이 그러겠다면 그러라고 하면 되지 뭘.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나를 버린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얼마 못 가. 아이고 무서워라. 뭘 어떻게 하시려고? 뭐 혼쭐이라도 내시게? 그 인간은 저를 조롱까지 하면서 약 올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차피 끝난 사이라면서요. 이젠 임자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어이가 없네. 남의 남자 뺏어간 주제 이젠 본처 흉내까지 낸다 이거야? 그러게 남편 간수 잘하셨어야지. 너 같은 애들은 어찌 하나같이 내뱉는 태사가 다 똑같니? 그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알아? 너도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유산 받은 거 냄새 맡고 달라붙은 모양인데 그 인간한테 돈이 없었다라면 네가 붙어 있었을까? 돈 보고 살림 합친 거 다 알아. 아니거든요. 저는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요. 저흰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주실래요? 그리고 솔직히 돈 냄새 맡고 달라붙은 건 그쪽 아니에요? 뭐라고? 돈 때문에 미련 남은 거잖아요. 유산 아니었으면 쿨하게 보내줬을 거면서. 이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몇 살이야? 저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쪽이랑 신랑이 할 만큼 시간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헛소리 짓거리면서 버틸 거예요? 그럼 경찰 부르고요. 그 인간이 어린 여자와 붙어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젠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이 났구나 싶어 울면서 집에 돌아와 망연자실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이 저를 위로하며 같이 힘들어했어요. 아들은 그 여자 지금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식 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네요. 부모가 돼가지고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둘의 위로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힘들까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늘 곁에 머물러주고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둘은 내가 잘 키웠다는 자부심 하나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싫다는 사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더 이상 자식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저도 용기를 냈고 남편 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있는 둥 마는 둥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편보다는 친구와 노는 게 더 재밌어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제가 물려받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양조 기술이었어요. 이젠 다 쓰러져가는 폐업 직전의 양조장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이 자꾸 생각나서 차마 그 양조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통주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상품 가치도 없고 이미 망한 지 오래라 그냥 공터로 쓰며 가끔씩 가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양조 기술을 물려받았으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후 시어머니가 일찌감치 제 명의로 해놓으셨는데 양조장이 망하면서 오랫동안 그 존재를 잊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울 땐 팔까도 생각 중이었어요. 뭐 팔아봤자 몇 푼 되지 않을 게 뻔했지만 그래도 물려주신 그 마음을 생각해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도망간 지 1년 정도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인간을 잊고 산 지 오래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허겁지겁 저에게 달려오며 묻더라고요. 엄마, 신문 봤어? 뭔 신문? 아빠가 나오던데? 뭐? 여기 봐봐. 이거 아빠 얼굴 아니야? 딸은 신문지의 한 면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칸 안에 작은 사진이 있었고 사람들 속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를 버린 남편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랫동안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다녔던 사기꾼 일당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 인간이 바로 사기꾼 일당의 공범이었던 것이었어요. 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유산 20억을 받아 새 삶을 찾겠다고 처자식도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1년 후에 사기꾼 공범이 돼 나타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냔 말이에요. 딸은 자세히 알아보더니 저에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범은 따로 있나 봐. 아무튼 아빠도 범죄에 연루된 것 같긴 한데 도와달라고 연락 오면 절대로 받지 마. 정말로 그 인간은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젠 남이나 마찬가지니 연락을 차단했죠. 그랬더니 몇 달 후 초라해진 몰골로 저희 집 앞에 왔더라고요. 제가 모른 척하니까 허겁지겁 달려와서 한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보, 나 밥 좀 줘. 맡겨놨니? 왜 밥을 여기서 찾아? 내가 식모야? 미안해. 하지만 난 진짜로 며칠 내내 굶었어. 찾아올 곳이 오죽 없었으면 여길 왔겠어?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차라리 감옥에서 썩지 그랬어. 왜 여기까지 끼어들어와? 이 소식 들었어? 나는 초범이고 어쩌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아니 그게 나는 너무 억울해. 나도 엄연히 피해자라고. 피해자? 웃기고 있네. 피해자가 신문에 떡하니 나오니? 사진으로 보니 완전히 범죄자 얼굴이던데. 전과 10범이라고 해도 믿겠어.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이 말은 진심이야. 딴 여자 좋다고 도망간 놈이 뭐? 내가 생각나? 미쳤어? 그 여자 얘긴 꺼내지도 마.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아무튼 난 당신한테 밥 차려주는 식모 아니니까 돌아가. 그 여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론 땀만 품고 있었더라고. 당신 말대로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게 맞았어. 글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대뜸 내 뺨을 때리더라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야.
임자 있는 유부녀를 왜 건드리냐고 자기한테 보상을 하라고 윽박을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이 여자가 본인 힘으로 결혼한 적 없다고 그랬다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입수한 증거 영상이 있다고 하잖아. 아주 사적인 내용의 동영상이라면서 보여주더라. 그래놓고 몰래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 자식들한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이 등치 큰 조폭까지 몇 명 불러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버텨? 보상금 명목으로 내가 가진 돈을 몽땅 빼앗겼지. 가뜩이나 그 여자랑 살면서 집도 사고 선물도 사주고 가구까지 맞추느라 돈을 엄청 썼는데 그놈한테 보상금까지 줘버리니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나더러 돈을 줄 테니 뭘 해달라고 시키는데 그게 사기 행각이었던 거야. 나는 어떻게든 잃은 돈을 다시 회수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나중에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다시 협박이 시작되더라고. 결국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게 된 거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진흙탕에 스스로 빠졌던 거야.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난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야.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돌이켜보니까 모든 게 작전이었더라. 첫 만남도 협박도 명의 변경도 전부 치밀하게 짜여진 판이었더라고. 여보, 진짜 바보 같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랑 우리 소중한 아들, 딸 두고 떠난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 내가 많이 밉고 원망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여기밖에 더 있겠어? 당신 말대로 내가 벌 받았나 봐. 조광지처한테 평생 감사해야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내가 잠시 땀만 먹으니 바로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걸 보니 나는 당신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봐. 너무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온다. 나라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기 찾아오지도 못했을 텐데 기어코 여기까지 온 게 참 대단하네. 그 돈 다 뺏긴 게 자랑이야? 나이 60에 젊은 애들한테 약점 잡힌 게 아주 자랑이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로 정신 차렸어. 앞으론 당신만 바라볼 자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받은 20억 몽땅 잃어놓고 사기꾼 일당으로 신문까지 나와놓고 맨몸으로 조강지처한테 돌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너라면 다시 받아주겠니?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뿐인 걸 어떡해. 당신이 아니면 나를 누가 받아줘. 잠시 방황했던 건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이젠 정말로 정신 차렸어. 새 사람 됐다고. 그래, 새 사람이 되겠다고 도망갔잖아. 멋지게 살겠다고 돈 들고 튀었잖아. 그럼 망해도 스스로 책임져야지.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나랑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돌아와서 잘하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다야? 헛소리 집어치우고 돌아가. 나더러 천박하다며 구질구질하다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아놓고 왜 당신이 날 찾아오는데? 내가 아주 우습지? 솔직히 인정할게. 나 당신이랑 살면서 너무 편했고 익숙했어.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방황했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 노선 확실히 정했어. 당신만 날 받아준다면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있어.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내가 정착할 곳은 당신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누가 누굴 책임져? 네가 나를 책임진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돈 생기자마자 처자식 모두 버린 주제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만만한 곳 찾아온 거잖아. 내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그래놓고 또 돈 생기면 도망가려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은 원래 그런 놈이야.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고 틈만 나면 버릴 생각부터 하는 파렴치한 놈이라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어리고 예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 같은 남자한테 다가가겠어? 돈밖에 더 있어?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럼 뭐 인생 제2막 열면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줄 알았어? 당신같이 늙고 못생기고 힘도 없는 남자를 누가 받아주겠어? 떨어져 지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한테 희생하며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더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간섭하지 말고 다신 찾아오지 마. 당신 없는 인생 난 너무 행복하거든? 내 인생에 껴들 생각하지 마. 평생 당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인간을 내쫓을 기회가 생기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랑 있을 때 쫓겨난 게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나름 복수를 하게 됐네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기꾼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는데 그 인간은 몰랐나 봅니다.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니 멍청하기 짝이 없네요. 결국엔 다 털린 후에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돈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써버릴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여자에 미쳐서 모든 걸 내어준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그 인간을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지만 저는 그맘때쯤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리만 날리던 양조장이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발길이 뚝 끊겼던 양조장에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고 동시에 모 회사에서 협업을 요청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싶을 정도로 무섭게 주문이 들어오면서 저는 점점 바빠졌고 예전에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을 다시 모셔오면서 전성기 시절의 양조장 모습이 되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이 광경을 직접 보셨더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시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에게는 가장 귀한 걸 줬다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허름한 양조장 하나 물려주신 게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억만금을 줘도 양조장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곳이 됐네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제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양조장은 날로 번창해서 저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으니까요. 명절이 되면 선물용 전통주를 만드느라 가장 바빠졌고 살고 있던 지역이 번창함에 따라 제가 만드는 전통주도 함께 인기가 올라갔어요. 신기하게도 이 젊은 사람들도 전통주를 하나 둘씩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어요. 남편과 갈라섰을 때만 하더라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자식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했던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이젠 나누며 살 수 있게 됐네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들에게 배로 갚아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소문을 듣고 남편이 양조장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양조장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며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달려가 따져 물었죠. 왜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서 방해야? 아니 남의 영업장이라니 아주 뻔뻔하네. 여긴 엄연히 내 거라고. 이게 왜 당신 건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곳이니까 아들인 내 소유지. 에이 설마 나한테 허락도 없이 양조장 운영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양조장은 며느리 물려주신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당신이 며느리였기 때문에 물려준 거잖아. 내 아내였기 때문에 물려준 거니까 나랑 갈라섰으니 이젠 내 소유지. 내 말 못 알아들어? 이젠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당신이 내 양조장의 주인이 됐냔 말이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당신 진짜 악질이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난 법정 싸움까지 할 준비가 돼 있어. 변호사까지 고용했으니 당신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 시간을 좀 줄게. 당장 나한테 양조장 넘기고 떠나줘. 나를 내쫓고 양조장을 차지하기만 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당신 것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당신 술 담글 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기술까지 나한테 넘겨야지. 지적 재산 몰라. 장인이 왜 장인인 줄 알아? 그 기술을 함부로 남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호칭이 붙는 거야.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봐. 그럼 내가 믿는 구석 없이 사업자 운영하고 있을까 봐. 그랬더니 그 인간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당장 집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언장을 가지고 다시 나와 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자필로 유언장을 써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그 종이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종이에는 엄연히 양조장은 며느리의 것이라고 써져 있었고 그 권리 모두를 며느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내용을 보더니 잠시 움찔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 아내였을 때 이렇게 하기로 한다는 거잖아. 여기 내 이름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님이 나한테 직접 증여해 주신 거라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설마 남인 당신한테 물려줬겠어? 아들의 아내한테 물려준 거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야만 이 양조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다시 합치자. 서로 애정이 없으면 어때? 같이 살다 보면 예정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양조장 운영하면서 정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텐 자식이 둘이나 있잖아. 남은 인생 각자 엄마 아빠라는 역할 충실하게 하면서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아빠라는 역할을 먼저 포기한 게 누구더라? 여자의 눈이 멀어서 돈 다 뜯긴 멍청한 인간이 누구더라? 아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당신도 잘 생각해봐. 인생은 장기전이야.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 자고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익숙한 게 최고라는 걸 당신도 곧 깨닫게 될걸?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어쨌거나 못난 놈 만났지만 우리 어머니 덕분에 지금 호강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 어머니가 물려준 양조 기술 아니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큰 돈 만져보며 살 수 있었겠어? 내가 다른 건 안 바랄게. 그냥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줘. 나는 원래 당신밖에 없었어. 알잖아. 법정 싸움 하자니 불리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합치자고. 내가 왜? 당신이랑 살림 합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우리 약속했잖아. 자식들 다 키우면 같이 여행 다니면서 편안한 노후 보내자고. 혼자 노후 보내는 것보다 나랑 같이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랑 같이 노후 보내는 게 좋잖아. 내가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 속 안 썩일게. 이젠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한 거야? 어이가 없네. 나는 당신 받아줄 생각 없어. 분명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을 텐데? 지금 나한테 매달리면 다시 받아줄 거라 착각하는 중인가 본데 그 마음 일찌감치 접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남자가 필요하다고? 당신 같은 남자는 필요 없거든? 양조장까지 탐낼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너무 없어 보이네. 어머님이 양조기술 배우라고 할 땐
남자가 무슨 술을 담그냐면 쓰잘데기 없는 기술 물려주지 말고 부동산이나 물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젠 법까지 들먹이며 양조장을 뺏겠다 이거야? 그래, 뺏으려면 뺏어봐. 당신이 흉내낸다고 이게 단번에 얻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어머님 밑에서 20년을 배웠어. 당신이 양조장 뺏으면 나는 바로 옆에 새로운 양조장 차릴 거야. 내 기술 뺏겠다고 한다면 나는 내 억울함을 천국에 알릴 거야. 내가 평생 당하고만 살 줄 알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아니, 나는 그냥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설득하려고 한 건데. 아니,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말한 것뿐이야. 아니, 나는 우리가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몇 번의 고난도 잘 이겨냈잖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당신이 너무 싫고 단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어. 그리고 우리 아들, 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아빠라는 존재를 겨우 지우고 사는 애들한테 왜 연락을 해? 아빠 대접받고 싶었으면 아빠 노릇을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 너라면 받아주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 아니, 다신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오면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그 후로 몇 번 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싸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아주 눈물겹더라고요. 이젠 인생 나락이라고 생각했는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며 저에게 매달리며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어찌나 가식적이던지요. 아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한동안은 저희 자식들에게 줄기차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 딸이 저에게 흘리듯이 말했어요. 자꾸 연락 와서 용건만 말하라고 했더니 돈 꺼달라고 하길래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 그랬더니 문자로 미안하다고 하더라. 바로 차단했어. 이젠 하다하다 자식들에게 돈까지 꿔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 정도까지 추락할 줄 몰랐는데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말았네요. 그래도 자식에게 한 소리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다신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어디서 막리를 구해서 먹고 산다는 말까진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제는 워낙 남보다 못한 사이라서 소식을 듣고 살지도 않게 됐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심경으로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인생에서 점점 지워지더라고요. 한때는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워지네요. 둘이 보내게 될 줄 알았던 저의 노후를 어쩌다 보니 홀로 보내게 됐지만 심심하진 않아요.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많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조장을 운영하고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사실 심심할 틈이 없네요. 정말로 60부터 새로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였는데 나이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양조장의 대표가 됐고 젊은 창업자의 멘토가 됐고 백화점의 VIP가 됐네요. 무엇보다 능력 있는 60대 여자가 된 게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간혹 60대를 저물어 가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60대가 돼서야 비로소 인생의 꽃이 피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수능을 본 이후로 원하는 학업의 뜻을 이루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엔 정말 대단한 꿈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하더라도 뭘 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늘 자신감이 없었고 이 나이면 늦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정말 청춘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젠 뭘 해도 잘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미련 없이 살면 되는 거지. 어쩌면 전 남편이 저에게 많은 걸 알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도발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아직까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수동적이고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이런 일들을 도전할 수 없었겠죠. 그 인간의 배신이 저에게 그만큼 상처를 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심어줬던 것 같네요. 오늘만큼은 그 인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무엇보다 저를 귀하게 생각해 주셨던 저희 시어머니가 유독 생각나는 밤이에요. 천사같이 착한 분이시니까 지금도 좋은 곳에 편안히 계실 거라 믿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저는 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적어도 언젠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이 20억 유산을 상속받고 저희를 버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신문에서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악질 남편과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네요. 20억이 있었던 남편은 지금 빈털터리인 채로 살고 있고 빈털터리인 채로 버림받았던 저는 지금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쩌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진짜로 인생에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저는 여태껏 이뤄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계획이에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젠 좀 쉬면서 적당히 즐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즐기는 거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지금도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끊임없이 즐기며 살아보려고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못하는 건 아동복 모델밖에 없으니 그것 말고는 다 도전해 보라고요. 그 말이 저에겐 정말 위안이 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름의 행복과 재미가 있어요.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나는 재혼 말고 다 해봤으니 내가 인생 선배라고 말하고 다니네요. 아무튼 저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응원이 여러분들께 부디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